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건설업 실태조사. 이제 매년 이제 실태조사가 있는데요. 이제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이제 기업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건설업체 기업 진단 지침에 따라서 어떻게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에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시간에 실질 자본, 그냥 자본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실질 자본을 평가하는데 매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질 자본은 매년 영업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왜 행정처분을 받는가 하는데 이제 평가를 할 때 이 실질 자본이 건설업종별 기준 자본금보다 작게 되면 그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건설업종별 법인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건축공사업은 5억 원, 그리고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은 7억 원, 그리고 전문건설업은 2억 원에서 10억 원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업을 하시는 법인 같은 경우는 5억 원이니까 실질 자본이 5억 원보다 작다면 이제 행정처분을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올린 이유는 이제 자본 총계가 있더라도 이렇게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이제 녹차, 쉐이크 이렇게 있는데 이게 녹차 쉐이크라는 이제 자본 총계가 있는데 이 중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자본 총계가 아니라 실질 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까지 포함된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뺀 이제 녹차로만 구성된 실질 자본을 이제 평가하는 거에서 이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어떻게 실질 자본을 평가하는가, 심사하는가 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서면 심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청문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서면 심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서면 심사에는 자본 총계 심사랑 그 다음에 실질 자본 심사가 있습니다. 왜 자본 총계 심사를 먼저 하냐? 자본 총계 안에는 실질 자본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 자본이랑 자본 총계를 비교하게 되면 같거나 이제 실질 자본은 작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 총계랑 건설업종별 기준 자본금이랑 이제 평가를 하면 만약 자본 총계가 건설업종별 기준 자본금보다 작다. 그럼 무조건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이제 청문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 총계는 재무상태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손익계산서는 많이 보시는데 이제 재무상태표에 보면 자본 총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회계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는 자산 총계는 부채 총계 더하기 자본 총계. 부채는 남의 돈이고요. 자본은 내 돈인데 남의 돈과 내 돈을 가지고 투자한 것들이 바로 자산이고요. 이제 통장에 남은 돈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합쳐서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 업종별 기준 자본금보다 이렇게 자본 총계,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자본 총계가 작다. 그러면 곧바로 청문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늘과 이제 구름과 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자본 총계가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거는 자본 총계랑 그 다음에 부채 총계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그런데 자본 총계가 건설 업종별 기준 자본금보다 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실질 자본이 같거나 이제 작기 때문에 이제 자본 총계가 건설업종별 기준 자본금보다 크다고 해서 이제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자본 총계 안에 들어있는 실질 자본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작을 수도 있잖아요. 건설업종별 기준 자본금보다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 자본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데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그러니까 부채, 남의 돈과 자본, 내 돈을 가지고 투자한 것들, 그리고 남은 돈을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자산에서, 이 큰 거에서 투자한 것들에서 부채, 남의 돈을 빼면 내 돈, 자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 총계 중에 실질 자본이 얼마큼 있는지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이유가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잖아요. 그래서 실질 자산이 얼마인가, 또 실질 부채가 얼마인가, 그걸 알게 되면 실질 자본을 알 수 있잖아요. 실질 자산 빼기 실질 부채는 실질 자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실질 자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실질 자산은 이제 건설업만 관련된 자산입니다. 건설업도 하지만 다른 사업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재무상태표에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한 것이 전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평가하는 거는 건설업 관련된 것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질 자산은 건설업 관련된 자산만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자산 총계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안에는, 자산 총계 안에는 이제 실질 자산, 이제 건설업만 관련된 자산이 있는가 하면 겸업 자산,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사용된 자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겸업 자산도 있고, 그다음 부실 자산, 이제 가공한 자산, 또 자산이긴 하지만 회수할 수 없는, 현금으로 회수할 수 없는 자산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산 총계에다 겸업 자산, 그러니까 왜냐하면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이 아니니까, 또 부실 자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실질 자산, 이제 건설업만 관련된 자산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실질 부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부채 총계는 알고 있는데 이 부채 총계에는 실질 부채, 그러니까 건설업 관련된 부채가 포함이 됐고, 또 겸업 부채도 포함이 됐잖아요. 겸업 자산과 관련된 부채가 포함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있는데 나중에는 이 겸업 부채를 빼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설업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리고 부회부채라고 해서 재무상태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락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실질 부채가 적게 계산된 거, 이런 것들을 부회부채라고 하는데 이제 계산할 때는 부회부채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부채 총계에서 겸업부채, 건설업과 관련되지 않는 그 부채를 빼고 부회부채, 이제 적게 계상되거나 누락된 부채를 더해서 이제 실질 부채를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실질 자본을 이제 비로소 평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확인한 실질 자산과 실질 부채를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실질 자산에서 실질 부채를 뺀 거, 이게 바로 실질 자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 자본을 구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자본 총계가 건설업종별 기준 자본금보다 커서 이제 청문 절차는 이제 안 하게 되고 서류 이제 절차로만 하게 됐는데, 이제 서류 절차로 실질 자본을 계산해 보니까 건설업종별 기준 자본금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제 행정처분을 받는 거죠.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청문 절차는 마찬가지로 자본 총계 심사도 하고요. 실질 자본 심사, 서류 심사처럼 이제 하게 됩니다. 네, 동거문이 오름 정상인데요. 그래서 지금 되게 눈부시잖아요. 이 태양이. 이게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이제 결론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건설업만 하는 겁니다. 오직 다른 사업 벌리지 말고요. 이제 건설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사산에 관련된 건데요. 실제하지 않는 가공의 자산을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고요. 또 회수할 수 없는 자산을 만들지 않는다. 세 번째로. 이게 예를 들면 외상대금 있잖아요. 그 받지 못한 외상대금을 2년 안에 받는 것입니다. 만약 2년 안에 받지 못하면 이제 회수할 수 없는 자산이라고 해서 그 실질 자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행정처분을 받기 쉬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부채에 관련돼서는 네 번째로 부채를 누락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에 표시합니다. 예를 들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있는데 보통 이제 많은 업체들이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결산일 기준으로 예를 들면 지금이 2021년 6월 25일이잖아요. 2021년 12월 31일 결산일 기준으로 모든 임직원이 이제 퇴사를 한다고 가정하고 이제 퇴직금을 줘야 된다 할 때 그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부채로 잡는 거죠. 그래야지 그 실질 부채를 알 수 있고 그 부채를 빼게 되면 실질 자본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락하지 않고 재무 상태에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부채를 있는 그대로 잘 계산해서 재무 상태표에 반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